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기 전 꼭 피해야 하는 안 팔리는 빌라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입지는 괜찮아 보이고 가격도 싸고 외관도 깔끔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럴 땐 왜 이렇게 싸지? 경매니까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들어갔다가 막상 대팔 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1층에 철물점이나 공방 같은 공업시설이 있는 빌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렴하고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이런 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환경입니다. 철물점에서는 금속을 자르거나 가공하는 소음이 심하고 공방에서는 페인트 냄새나 유기용제 같은 유해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거주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살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르륵 康康康 냄새의 소음까지 거주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 세입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오래 안 살고 나갑니다. 공실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임대 수익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다시 팔 때 생깁니다. 사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층에 뭐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바로 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세가 오르고 주변이 좋아져도 그 빌라만큼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제값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권에 있는 한 빌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가 2억 초반, 전세가 1억 5천으로 수익률이 좋아 보여서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1층에 철물점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몰랐다가 입주 예정자들이 하나둘 계약 파기를 하고 나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됐고 결국 1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었습니다.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 문의도 없고 결국 경매로 다시 나오는 상황까지 간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대출인데요. 이런 빌라는 은행에서 평가도 낮게 보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대출 한도도 제한됩니다. 즉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리스크는 더 커지는 구조죠. 그리고 안전 문제도 큽니다. 용접, 절단,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간은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위층에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 한번 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보험 가입도 까다롭고 관리소에서도 꺼려하는 요소인 거죠. 결국 이런 빌라는 수익도 안 나오고 전세도 어렵고 팔리지도 않고 사고 위험까지 있는 말 그대로 현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엑셀상으로만 수익률 따지다가 실제 현실에서는 발이 묶이고 돈이 묶이는 거예요. 낙찰받기 전에 꼭 현장에 가보시고 1층 상가에 뭐가 있는지 실제 소음이나 냄새가 어떤지 직접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을 잡는 것입니다. 임장에서 딱 3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첫째, 옥상이나 외벽에 이상한 구조물이 붙어 있는지, 둘째, 출입구가 몇 개인지, 셋째,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일이 있는지. 먼저 옥상이나 외벽을 봐야 합니다. 건물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나 옥상에 방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붙어 있으면 거의 다 불법 중축입니다. 특히 샌드위치 판넬로 된 옥탑방, 실외기 창문까지 있다면 이건 무허가 건축이에요. 건축물 대장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빠지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투자자가 1억 6천에 낙찰받은 빌라가 있었어요. 옥상에 불법 중축된 방이 있었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감정평가가 1억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은 7천만 원밖에 안 나왔고요. 결국 자금 계획이 무너져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출입구 수를 봐야 합니다. 임장을 갔는데 문이 2개, 복도가 벽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세대 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빌라들 중에 1가구를 억지로 나눠서 2세대로 임대를 놓는 구조가 정말 많거든요. 문제는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1가구라는 거예요. 은행은 이걸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낙찰 후입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해보면 전입도 2명, 보증금도 각각 따로 적혀 있어요. 근데 등기부상 임차인은 1명. 배당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유자가 버팁니다. 1명은 나가도 1명은 끝까지 남아요. 용도 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에서 사용 승인일을 꼭 봐야 합니다. 신축처럼 보여도 사용 승인일이 비어있거나 사용 승인 중이라고 쓰여있으면 그건 준공이 안 난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 지어져 있고 입주자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임시 구조물인 것이죠. 2023년 성북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신축 빌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준공 허가가 안 나서 등기도 못 치고 대출도 안 나오고 보증보험도 다 막혔습니다. 입주자들이 시행사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준공이 안 난 건물엔 은행이 절대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임장에서 건물 외관, 출입구 수, 그리고 사용 승인일 이 3가지만 보면 대출 안 나오는 집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비싼 기술인 것이죠. 세 번째, 대지 지분이 지나치게 적은 빌라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빌라인데 어떤 건 2억에 낙찰받아도 수익이 잘 나오고 어떤 건 1억에 낙찰받아도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대지 지분인데요. 다세대 주택은 건물은
각각 따로 소유하지만 땅은 지분구조로 나뉘며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대지 지분이 작으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포인트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에 비해 대지가 너무 좁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서 연면적과 대지 면적을 비교해보면 감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인데 대지가 100제곱미터이면 건물에 비해 땅이 너무 작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도 4세대가 살고 있다면 세대당 지분은 25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임장 현장만 봐도 티가 납니다. 건물 외곽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담장과 건물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보이면 건물 면적이 부족할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벽이 옆집과 거의 붙어 있으면 땅을 아슬아슬하게 나눠서 가진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수에 비해 주차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대지가 넉넉하면 건물 앞에 주차장 또는 공터가 자연스럽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지 지분이 적은 빌라는 건물이 도로에 거의 붙어 있거나 주차 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건물과 도로가 거의 맞닿아 있고 필러티 구조도 아닌 구조인데 주차가 어려워 보인다면 땅 자체가 부족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관악구 신림동의 경매 사례는 8세대 건물인데 주차장은 단 한 대, 건물 외부에 공간도 없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대지 지분이 세대당 3평도 안 돼서 낙찰자는 대팔 때 대출도 거의 안 나왔고 손해를 보고 급매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코너 건물이거나 부정형 부지에 지어진 건물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서리 땅은 건폐율을 채우기 위해 건물을 억지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커 보이지만 실제 대지 면적은 작고 대지 지분도 작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건물이 도로 모서리에 있거나 지형적으로 꺾여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도로나 골목에 맞춰 건물이 비스듬하게 지어져 있다면 부정형 토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지분이 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경매 물건도 건물의 규모는 컸지만 대지 지분은 4.5평, 땅이 코너에 꺾여 있어 설계 비율로 지분이 적게 배분된 구조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임장시 반드시 걸러야 할 빌라의 3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1층에 철물점이나 공방 같은 공업시설이 있는 빌라입니다. 이런 곳은 냄새, 소음, 동선 문제로 세입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두 번째, 대출이 안 나오는 빌라입니다. 매매가 대비 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등기나 건축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보는 경우죠. 투자자 입장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대지 지분이 지나치게 적은 빌라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은 물론 매각 시에도 심각한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빌라는 건물보다 땅값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빌라를 사야 하지? 맞습니다. 문제 있는 빌라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익나는 좋은 빌라를 고르는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높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요즘 잘 고른 빌라 하나가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아파트보다 이런 빌라를 사야 한다는 이유와 그 빌라를 찾는 실전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떤 조건의 빌라가 진짜 돈 되는 빌라인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물건을 찾고 분석하고 수익을 내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